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종전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합의 임박만 몇 주째다 했는데 드디어 체결이 됐네요. 네, 근데 CNN에서 한번 세어봤거든요. CNN에서 세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임박이라고 말한 게 38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38번은 넘는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아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실무 대표단이 먼저 예비 서명을 한 날짜부터가 서로 달랐는데요. 예. 미국은 14일, 이란은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어요. 아하. 생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일에 합의가 이루어졌어 뭐 이런 선전 효과를 크게 원했을 텐데요. 네. 근데 뭐 또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이런 꼴은 못 보죠. 예, 그래서 이란 시간으로 자정을 넘긴 후에야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휴전을 생일 선물로 줄 수 없지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가 또 누굽니까? 네. 또 이제 지난 17일에요. 마크롱과 함께한 베르사유 궁에서요. 갑자기 둘러보다가 야 서명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 만찬장 테이블에서 깜짝 서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베르사유 궁은 1차 세계대전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 아주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내가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다. 뭐 이런 연출을 한 거죠. 저런 연출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양해 각서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조항들이 담겼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MOU 소식을 전하면서 SNS에 쓴 말이요. 세계의 배들이여 시동을 걸어라였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4조와 5조를 보면은요. MOU 서명 직후 미국은 이란의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이란 역시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고 상업용 선박들의 통행을 즉시 보장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중부사령부가 해상 봉쇄 해제를 공식 발표했고요. 양해각서 서명 하루 만에 25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이란의 국영 해운사 소속 유조선도 있었습니다. 봉쇄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바닷물이 열린 건가요? 네, 근데요. 이 항목 중에 5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란은 60일간 무상 통행을 보장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숨은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61일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아하. 그럼 운송비가 오르게 되면서 원유 수입국들한테는 에너지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는 계속 통행료 없다, 무료다 얘기하고 있지만요. 저 문구가 중요한 게 미국이 문서상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막대한 군사력을 쏟아붓는데 결국 통행료를 내게 된다. 이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대목 같고 관건이었던 핵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가장 큰 관건이었었는데 근데 MOU에서는 이 핵 관련 조항이 상당히 모호해요. 물론 이제 8조에서 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오바마 핵 합의 때도 있었던 문구예요. 새로운 게 아니네요. 네, 게다가 그때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97%를 러시아로 반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축 물질을 이란 내에서 희석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 뭐 검증 방식 아직 하나도 합의가 된 게 없습니다. 이 네. 모든 것을 60일 안에 합의를 한다.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쯤에서 또 다른 전쟁 당사국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한데요. 이스라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גרוע, גרוע, גרוע. כאילו מרגישה שכאילו חבל על כל הדרך אם הגענו לזה. כל הסכם עם מדינה שכל מטרתה זה לחסל ולהשמיד את מדינת ישראל הוא הסכם לא טוב. 이란 국민들은 어떨까요? تقریبا همشون یه جوری شده بود که مصالح کشور ما توش لحاظ شده بود. من اصلا هیچ امیدی به اجرای توافقنامه ندارم برای اینکه آمریکا بارها خودش رو به ما اثبات کرده که یه دروغگویی بیش نیستش. احساس پیروزی و شادمانی که بالاخره پوز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رو در واقع به خاک مالیده شد.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만이고 이란은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완전히 배제한 채, 이스라엘 완전히 배제한 채 협의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서명 전에 좀 합의문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애청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딱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유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후 공개한 최종본에도요.
이스라엘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구해온 저항 세력 문제나 뭐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도 뭐 완전히 빠져 있고요. 심지어 1조에는요 떡하니 이 레바논 영토 및 주권 보장을 뽑아가 놓고 레바논 공격을 중단해야 협상 들어가니까 중단해라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야 이게 뭐냐? 미국 니네들이 우리 형제들을 팔아넘겼다. 트럼프는 이란에 완전히 항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바논을 공격한 걸까요? 아마 그렇다고 봐야겠죠. 양해각서 공식 발효된 날 밤부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11개 도시를 맹폭을 했습니다. 공습을 가했는데요. 최근 들어 가장 큰 공격으로 최소 47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원래라면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을 미국과 이란의 실무 협상이 완전히 취소됐는데요. MOU 1조를 어긴 거라서 이란이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마저 네타냐후를 향해 이 정신 차려야 한다 할 정도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해서 진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좀 전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협상에 이스라엘이 최대 변수가 될 거고요. 미국의 마음이 바빠서 굉장히 서두르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양해 각서를 보는 미국 쪽 반응도 만나보시겠습니다. Iran's run by religious zealots. They learn to lie before they learn to talk, and you can't trust them. I think this peace agreement could well be a surrender. There will be $300 billion be given to Iran for reconstruction and investments for Iran. Now, I'm assuming this comes from the American taxpayer, and I want to tell you that's a bunch of bull. 네. 비난과 혹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3천억 달러 지원? 이건 무슨 말이죠? 예, 조항 중에 6조를 보면은요. 미국이 이란 재건을 위해서 3천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오바마가 핵 협정을 할 당시에 17억 달러를 지급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이걸 돈 주고 산 합의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본인은 그 170배가 넘는 돈을 이란에 주기로 한 겁니다. 더 큰 돈을. 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란 경제를 묶어왔던 제재도 해제를 하고요. 동결 자산도 모두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란의 수건에서 종합 세트를 안겼다 이런 비판이 확산 중이고요. 예. SNS에서는 트럼프가 돈다발을 들고 모주타파에게 무릎을 꿇거나 백기를 흔드는 온갖 조롱밈이 쏟아지고 있죠. 네. 이 논란이 커지니까요. 벤스는 이 돈은 미국이 주는 게 아니다. 미국 돈은 1센트도 이란에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래요? 미국 돈으로 안 주면 대체 어떻게 3천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내 파트너와 함께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과 같이 이 재건을 돕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작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투자를 말하기 전에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하면서 선뜻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뉘앙스거든요. 네. 게다가 합의문을 보면은요 세부 사항이나 분담 방식에 대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신들은 뭐 민간 기업 투자 형식일 거라고 분석을 하는데 중동뿐 아니라 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이미 1,500달러가 넘는 투자 약정을 했고 여기에 우리 기업도 포함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네, 만약 재건에 동참한 만큼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면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뭐 사실상 압박성 출자를 요구한 거라면 그야말로 전쟁은 미국이 벌이고 돈은 동맹이 내는 그러한 묘한 형국이 되는 거죠. 여러모로 참 불완전한 합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보면 중간 선거 때문에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네, 그렇죠. 고유가하고 고물가를 못 잡으면 중간 선거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MOU 체결 소식에 미국에서는요. 갤런당 6달러까지 올라갔던 기름값이 3개월 만에 4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분명히 희소식이긴 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뭔가요? 지난 18일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동결. 예, 케빈 오씨의 첫 데뷔전인데다가 트럼프가 금리나 노래를 부르면서 적임자라고 해서 안 쳤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정반대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주목해야 될 게 연준 위원 18명 중에 절반이 연내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네. 만약 물가가 중간 선거 전에라도 잡히지 않으면 트럼프 기대와는 달리 하반기에 실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는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에 맞춰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근데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작년 12월 이 트럼프가 작업을 좀 해서 이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개명을 했는데요. 네. 최근 법원의 명령으로 트럼프 이름을 떼어냈어요. 다시 뗐어요. 네, 워싱턴을 가면은 이제 링컨 기념관 앞에 이 인공 연못이 있잖아요. 250주년 기념으로 개보수 작업을 했는데 며칠 만에 녹조로 뒤덮여 논란이 되고 있고요. 초록색이 됐네. 네, 외교적으로도 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네. 트럼프가 작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동맹 관계가 많이 위태로워졌는데 이번 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동맹 관계가 더 위태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과연 본인이 남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가 그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주말 안에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잘 지켜봐야겠고요.